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작년 한 해 3,943건으로 부상자 1,123명에 사망자는 무려 467명. 일반 국도에서 사고 시 치사율이 5.4%인 것에 비해 고속도로는 11.8%로 그 위험이 월등히 높은데 무사고 운전 20년째인 모범 운전자 A씨는 출장길에 오릅니다. 사고 위험 제로인 A씨의 차. 그는 언제나처럼 안전벨트를 확실히 매고 출발했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정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안전벨트도 했는데? 11년째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베테랑 운전자 B씨 역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안전운전을 했으나 끔찍한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지? 11년에 이 사고들에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A씨와 B씨 두 명 모두 교통사고 기록이 전무한 모범 운전자였던 점, 그리고 운전자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고들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 그렇다면 이 두 명의 모범 운전자들을 죽음까지 몰고 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분명히 두 분 다 모범 운전자입니다. 무사고 경력이 운전은 긴. 뭐 베테랑인데. 네. 그런데 왜 죽음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모범 운전자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오케이. 가봐요. 올라이. 들어보자. 저도 약 모범 운전자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동물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요. 비둘기나 사슴이나 고속도로에도 그럴 때 뭐 있겠다. 캥거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캥거루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동물이 있으니까 모범이다 보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자기 목숨보다 이 캥거루나 이런 동물들의 몫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저 캥거루는 그건 우리나라에 안 살아요. 무슨 자기 목숨보다 캥거루 목숨이 중요해. 그런 모범에 면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안 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에 나쁜 면역이 돼 운전자들은 그런 거에 면역이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근데 이 모범 운전자는 모범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어진 거죠. 모범이 뭔지 아세요? 모범이? 돼 있다는 건 뭔 소리? 괜찮아요? 아유, 참. 뭐지? 정신적인 충격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좀 주시죠. 사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뭐 아찔한 경우 저렇게 사망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아찔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아예 이런 차량이 있으면 뒤에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짐이네, 짐. 이게 짐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니면 짐 떨어지는 거. 이게 유일한 짐 떨어지는 거. 저도 자가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씩 뭐 과적 차량도 있고 짐차도 있고 많은데 그게 많건 적건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짐을 실은 다음에 덮개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뭐 어떤 뭐 바람이 불건 혹은 뭐 급브레이크라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짐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흐르지 않게. 왜냐면 고속도로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게 하나 떨어져도 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짐칸에 안전한 덮개를 씌우지 않은 차! 그러니까 뭘 흘려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런 차는 미리 피해야 돼요. 일출하지 이렇게 되면. 그럼요. 깜짝 놀라네요. 좋아! 긍정적이구나! 이게 얼마나 기냐, 제발! 이 맛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발! 가자! 나이스! 우와! 이거였어. 정말 위험하겠네요. 아, 움찔하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정제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입니다. 뭔 잘못이냐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위에 떨어진 각종 물건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화물을 허술하게 싣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서 화물이 떨어지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재불량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의한 교통사고. 적재불량 차량이란 화물을 편중 적재한 차량, 화물 적재 시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결속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운행 시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각종 물건들이 바로 심각한 문제인데,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고속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는 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따라서 치명적인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데, 그럼 적재불량 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해 주로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은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피하려다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아주 작은 낙하물이라도 밟고 지나가면 차체의 흔들림과 동시에 운행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데, 만약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방향이 겨우 20에서 30도만 틀어져도 0.5초 만에 역차선으로 침범해 순식간에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게다가 바퀴에 끼었던 작은 돌이 빠지면서 다른 차에 튀거나 바퀴가 밟은 큰 목재나 돌 등이 다른 차에 튀어 2차적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문지 같은 종이나 흙, 모래 등의 먼지가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이처럼 낙하물이 뒤에 오던 차량의 보닛이나 유리창에 떨어져 일어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종 많아요. 심지어 HB, 쇠파이프같이 길고 육중한 공사자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끔찍해. 즉 화물차의 적재물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그럼 이러한 적재불량 차량의 위험,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풀어져가지고 그 스티로폴이 저 있는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아마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모래나 자갈 등이 떨어져가지고요. 뭐 유리창에 뭐 이렇게 기스가 나든가 본네트에 뭐 이렇게 기스 나가지고 많이 좀 사고도 많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화물차 뒤따라가다가 나무 똥간에가 떨어져갖고 내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 1,5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43%의 운전자가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절반 가깝네요. 특히 10톤 이상 트럭 운전자의 77%는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내거나 당했다고 응답했을 만큼 그 위험은 만연해 있는 상태. 자, 그럼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 도로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경력 15년의 전문 운전자와 실험 차량 모두 철저하게 안전장비를 갖춥니다. 차량 내부엔 운전자 보호막을 설치해두고 운전자는 안전벨트까지 확실히 맨 상태.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가루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승용차의 운전자 시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적재함에 밀가루 포대를 불안정하게 실은 트럭이 출발하면 승용차가 그 뒤를 따릅니다. 적정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도착. 어느 정도 속도가 높아지자 트럭 적재함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떨어뜨려 보는데, 안 보여요. 야, 이거 안개보다 더 훨씬 더 진하다. 바닥으로 떨어진 포대에서 하얀 밀가루가 사방에 흩날리기 시작하고, 야, 저 진짜 안전거리 운전자의 시야는 삽시간에 뽀얗게 가려져 공포스러울 정도에 이릅니다. 바퀴에도 또 걸릴 수 있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급제동을 시도. 그럼요. 어쩔 수 없죠.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가 빠른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의 영향으로 밀가루 같은 가루 적재물이 날리는 정도가 더욱 심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적재물이 차량에 직접 떨어질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볼 차례.
적재불량 차량에 음료수 캔이 떨어져 뒤에 오던 차량의 유리창에 맞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승용차는 약 250m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음료수 캔은 낙하 준비 완료. 이번에도 역시 모든 안전장비를 갖춘 뒤 조심스럽게 출발합니다. 서서히 속력을 내며 달리는 승용차. 계기판은 어느덧 시속 100km를 가리키고 차가 실험 지점을 쏜살같이 지나치며 음료수 캔과 충돌 후 급제동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깨졌어. 차를 향해 날아든 음료수 캔이 화음을 일으키며 앞유리를 부수는데 얼마나 놀래. 깜짝 놀라죠. 도저히 두꺼운 유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으며 깨져버립니다. 마치 해머로 찍어내린 듯 움푹 패인 유리창. 차 내부엔 깨진 유리 파편으로 가득합니다. 지름 5.5cm, 길이 13cm의 이 작은 캔 하나가 유리창에 미친 충격은 가히 놀라울 지경입니다. 야, 고속도로면은 시속 80km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15g의 캔이 뒷차에 부딪히는 힘은 1m 높이에서 3kg 쇳덩이를 낙하했을 때 지면이 받는 충격과 맞먹을 정도. 3.3m냐? 1m에서. 때문에 만약 더 크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뒷차를 덮친다면 더욱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우와. 어마어마하다. 위의 실험에서 본 바와 같이 크고 육중한 사물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별반 위험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물건도 고속도로에서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위험천만한 적재불량 화물차, 실제로 고속도로에 나가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물건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주로 과적 상태의 차들이 많고 이처럼 적재물을 줄 하나로 엉성하게 묶거나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천태만상의 적재불량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합니다. 어두운 밤과 새벽에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한데 적재불량 화물차들이 밤이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낮보다 더 위험하게 적재물을 방치한 채 다니는 모습이 쉽게 포착됩니다. 큰일 나겠네요. 거리의 무법자,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는 적재불량 화물차. 적재물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일단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에 차량 적재함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적재함 용량을 초과해 물건을 실으면 물건이 잘 덮이지 않게 되므로 적정량의 물건만 실어야 하고 적재함에 물건을 실은 후에는 무조건 덮개를 씌우는 것이 원칙. 기계식 개폐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덮어야 하며 돌 등의 골재 운반 차량은 빈 적재함이라 해도 적재함에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차 뒤의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실으려는 욕심과 안전 불감증이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 보통 왜 너무 자살 행위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인.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어요. 실제로 적재불량 차량들이 꽤 있어요. 눈에 띄고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저희가 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신고해야죠. 우리 시민들이 그 운전자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차를 발견할 때 고속도로 순찰대나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해당 전화번호는 통행권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권이요? 예, 예. 보험 나와 있어요. 네.
중요한 사실. 몇 가지 안전 수칙만 지키면 우리 모두 충분히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불량 적재 차량을 보신다면 지금 즉시 고속도로 통행권 뒷면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바로 해주십시오. 자, 이번 순서는 이제 산자의 법칙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기대된다. 오늘 산자의 법칙은요, 저 멀리 백두산에서 낙뢰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와, 정말요. 얼마 전에 또 그래요, 사고 있었죠. 아쉬운 희생자분들이 계셨죠. 더욱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